2010년 11월 14일 오후 3시 서울 한강공원의 한 스케이트보드 파크. 따가운 가을 햇살 아래 수십 명의 젊은 남성들이 보드를 타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공원에서 가장 가파르고 위험한 난간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평소에 그라면 절대 시도하지 않을, 자칫 발을 헛디디면 시멘트 바닥에 곤두박질쳐 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아찔한 기술입니다. 청년은 긴장한 듯 마른 침을 삼키며 보드에서 발을 때려다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편의점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매우 매력적인 여성이 공원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우연히 허공을 가르며 난간 위의 청년을 향합니다. 그러자 도무지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방금 전까지 두려움에 떨며 주저하던 이 한국 청년의 눈빛이 돌변하더니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보드를 타고 허공으로 자신의 몸을 내던진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흉하게 나뒹굴었고 무릎과 팔꿈치가 까져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기괴하게도 먼지를 털고 일어나는 그의 얼굴에는 고통보다 일종의 의기양양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청년의 무모한 행동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저 혈기왕성하고 철없는 젊은이의 흔한 허세라고 비웃고 넘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심도 있게 파헤칠 이야기는 단순한 한강공원의 가벼운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 찰나의 순간, 이 짧은 비이성적인 결정 속에 우리가 그토록 부자가 되고 싶어 밤낮으로 발버둥 치면서도 결국 통장 잔고가 밑바닥을 드러내고 마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시장의 가장 뼈아프고 잔혹한 진실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뉴스와 경제 전문가들은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이성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계산을 거쳐 소비하고 투자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의 뇌는 수십만 년 전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을 거닐던 원시 시대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통장은 그 원시적인 본능을 교묘하게 착취하는 거대한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리처드 로네이와 윌리엄 폰 히펠 교수가 발표한 실제 실험 내용입니다. 연구진은 젊은 남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상황에서는 평범한 남성 연구원이 지켜보게 했고 다른 상황에서는 매력적인 여성 연구원이 지켜보게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여성이 지켜볼 때 남성들은 실패할 경우 다칠 위험이 비약적으로 높은 기술을 훨씬 더 과감하게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이때 남성들의 타액을 검사해보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있었습니다. 즉, 인간은 매력적인 이성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더 큰 위험을 감수하도록 호르몬 단위에서부터 프로그래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생물학에서는 이를 과시 행동이라 부릅니다. 수컷 공작새가 포식자의 눈에 띌 위험을 무릅쓰고 화려한 꼬리를 펼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 위험을 감수하고도 살아남을 만큼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처절한 본능이죠. 문제는 이 과시의 원리가 한국 사회의 경제활동에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는 한국인의 이 생물학적 버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서울의 평범한 직장인들이 원룸에 살면서도 월급의 절반을 자동차 할부금으로 내며 독삼사 수입차를 끌고 다닐까요? 그들이 차의 성능을 합리적으로 계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차는 그들에게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인스타그램과 도로 위에서 보이지 않는 관찰자들을 향해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과시욕의 분출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서 무리하게 영끌과 비투를 감행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남성인 이유도 이와 궤를 같이 합니다. 나는 이 변동성을 이겨낼 대담한 사냥꾼이다 라는 본능이 이성을 잠재우는 순간 계좌는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이 본능을 자극합니다. 강남의 아파트, 명품 시계, 오마카세.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위험한 묘기를 부리다 피를 흘릴 때 돈을 버는 쪽은 당신의 용기를 부추긴 시스템뿐입니다. 퇴직 후 가장 빠르게 가난해지는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남들에게 사장님 소리를 듣고 싶어서 혹은 번듯해 보이고 싶어서 준비되지 않은 프랜차이즈 창업에 쏟아붓습니다. 28년의 땀방울이 단 2년 만에 증발하는 이유는 그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호르몬의 명령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이성 앞에서 무모하게 보드를 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모두 화려한 꼬리 깃털을 펴며 소비의 늪으로 빠져들 때 묵묵히 자신의 내실을 다지며 촌스럽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력입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경제 위기가 코앞에 닥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자산의 분산과 현금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돈을 쓰기에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당신을 지켜보는 가상의 관찰자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회사가 망하고 산업이 무너져도 당신을 지켜줄 것은 손목의 명품 시계가 아니라 당신이 갈고 닦은 진짜 실력과 지혜입니다. 호르몬이 당신의 지갑을 열게 놔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8분짜리 서커스가 아닙니다. 오늘의 통찰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균열을 냈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마약에서 깨어나 진짜 부자의 길로 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